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트론의 저스틴 선, 여러분들도 트론 조금 갖고 계시죠?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트론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트론의 저스틴 선, 1990년생이고 중국인입니다. 어쨌든 트론의 설립자이고 후오비 글로벌의 고문 역할도 하고 있고, 지금은 트론 CEO에서 은퇴를 했고, 그리고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2017년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ICO를 금지하기 며칠 전에 ICO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았다는 거죠. 중국 정부에서 ICO를 금지하니까 며칠 전에 ICO를 진행을 해서 토큰 판매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떴습니다. 저 때 굉장히 이익을 취했겠죠. 지금도 뭐 충분히 어린 나이지만 뭐 있을 만큼 있겠죠. 그리고 2021년 중국은 모든 암호화폐 운영을 금지를 했고, 그런데 저스틴 선은 그의 조국 중국에 관한 애정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저스틴 선은 2023년 트론을 5개 국가에서 법정 통화로 채택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뭐 허세일지는 모르겠지만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저스틴 선을 까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의 목적이 채택되기 위해선 어쨌든 넘어야 될 산이 미국이란 표현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게 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전 세계 국가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4가지 없는 말을 해요. 미국 암호화폐 규정의 중요성을 인정을 하고, 전 세계 국가가 트론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게 되면 미국도 이를 따를 것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아직도 미국 사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죠. 여러분들, 미국이란 나라가 개방적으로 보이지만 문화는 굉장히 개방적이죠. 하지만 정치나 금융은 굉장히 폐쇄적이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남의 말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들이 채택을 하면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미국을 상대로 중국인인 저스틴 선이 도발적인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트론의 창시자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겠죠. 제가 그래서 자꾸 저스틴 선이나 비탈릭 부텔린의 한계를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린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나이 어리신 분들이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경험만큼,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 드신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한 곳이 사라지는 거와 똑같다. 그만큼 연륜은 무시를 못하죠. 삶의 경험. 아무리 트론이 좋더라도 자신감을 넘어선 자만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죠.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이 꼴을 보고 있겠습니까? 중국이 선택을 한 걸 선택을 한다고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도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어쨌든 암호화폐는 전세계 정부 및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22년 10월 도미니카 연방은 트론 및 기타 6개의 트론 기반 암호화폐를 법적 입찰로 채택했다. 트론을, 제 생각은 그래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암호화폐 규제를 따로 채택을 하고 특정 코인을 법정 화폐로 사용을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미국이 다른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국가들 모두가 다시 미국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세대의 생리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달러가 갖고 있는 위력, 파워, 기축 통화라는 그 이름 하나로 누릴 수 있는 권력, 혜택. 어쨌든 저스틴 선은 정부가 법정 화폐로 인정하게 되면 기업과 개인이 트론을 많이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 채택이 증가하면 암호화폐 전체 생태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트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데이터를 쭉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굉장히 1차원적인 그린 것 같지 않습니까? 생각이 전혀 없는, 그리고 어쩌면 우물 안의 개구리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스틴 선은 그의 조국인 중국 또한 트론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인 중국이 트론을 합법화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국 당국은 2021년 모든 암호화폐 운영을 금지했었습니다. 2017년 중국이 ICO를
금지하기 며칠 전 트론의 ICO를 진행했고 충분히 지금 가질 만큼 가졌고 트론을 만든 능력은 있지만 지금 전세계 돌아가는 꼬라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트론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금 생각하는 그 코인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 코인이 어떤 코인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론과 리플이 맞짱을 떴을 때 과연 누가 이길까요? 이미 엄청난 파트너십을 가고 있는, 그것도 금융기관에서, 그리고 지금 유통기업들까지 들어오려고 하는 리플이 승리를 할까요? 아니면 저스틴 선이 이야기했던 중국만 믿고 있는 그의 말이 맞을까요? 어쨌든 세계는 자본주의 국가에 의해서, 민주주의 국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왜 그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할까요?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의 파트너 디머니, 비자 카드와 협력해서 글로벌 결제 솔루션을 출시했다. 디머니는 태국에 있는 결제 플랫폼 회사 같아요. 리플 파트너 디머니는 글로벌 결제 솔루션을 출시하기 위해서 비자 카드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 이 파트너십에 따라서 비자 카드는 디머니 결제 플랫폼과 통합됐다. 비자가 허용되는 모든 곳에서 결제 솔루션이 작동을 한다. 현재 비자는 170개 이상의 국가와 160개 이상의 통화에서 허용이 된다. 디머니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액세스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리플 파이프라인이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파트너십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거의 다단계식으로 퍼져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의 금융기관의 시스템이 바뀐다. 그것도 대형 금융기관의 시스템이 바뀐다. 그러면 그 금융기관 때문에 먹고 사는 수많은 자그마한 금융기관들까지도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기업, 개인들까지도 그 여파는 충분히 더 커질 거라는 예측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시죠. 어쨌든 참 아이러니한 게 미 정부 기관과 소송 중에 있는 코인을 계속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직접 기업을 경영하는 오너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미 정부 기관과 소송 중에 있는 회사, 어떻게 보면 언제 사라져도 사라질 수 있는 회사와 왜 자꾸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서 리플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깔려고 할까요? 그거 자체가 참 이상한 일이죠. 기술력 하나는 최고라는 거겠죠. 그리고 어쩌면 미래 예측이 아닌 미래 확증을 가지고 일을 계속 벌려나갈 수도 있겠죠. 분명히 대중들이 모르는 그런 진실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 진실이 어떤 건지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어쨌든 디머니는 2020년 3월 리플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고 2023년 디머니는 비자와 손을 잡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